박서준 씨, 김다미 씨. 실제로 이 거시환경 요소를 나중에 스와트 분석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 많은 요소 중에 어떤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보고서에 넣어야 될까요?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서준 씨? 네. 웬 두 분을 소환하냐고요? 네. 나중에 이 콘텐츠가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이 두 분도 결국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갑작스런 소환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요소들의 그 선발 기준이 있을 것 같죠? 네. 여러분이 한번 음미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 요소는 미래 도래할 내용들에 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조만간 발생 가능성이 높고 발생한다면 우리 제품에 미칠 영향이 큰 것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도 이렇게 좀 차별화해서 표기를 하면 그 보고서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3차 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시환경과 미시환경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사례를 선정해서 작성할 때 이 표를 또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나 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앞으로 다가올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기획거리가 뭐 없을까? 또 내가 미리 준비해서 대응해야 될 위기가 없을까? 순간순간 의사결정을 해야 될 그때 말이죠. 자, 여러분 생각하기에 좋은 일들은 생각보다 좀 빨리 오던가요? 아니면 좀 늦게 오던가요? 반대로 위기는 어떻던가요? 우리 민지용 씨. 안 좋은 일은 생각보다 좀 빨리 일어나는 편인가요? 그렇죠? 제 생각하고 마찬가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기업에서도 의사결정을 할 때 미래 환경 분석을 하면서 기회적인 요소는 생각보다 어떻다? 좀 느리게 온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차분하게 나중에 오더라도 반박자 바로 앞당겨서 시행하면 그 사업 아이템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위기는 웬만하면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그런 보수지향적인 관점에서 대응하는 편이 유리하다. 현실적으로. 예. 지금까지 분석한 외부 환경 요소들은 우리 기업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내가 나중에 후에 이렇게 도래할 텐데 너희 기업은 얼마나 준비가 잘 돼 있니? 우선 너 자신을 좀 돌아볼래? 네, 거기에 대한 분석이 우리 브랜드, 제품 내부의 여건 분석입니다. 우선 힙합 노래 하나 간단하게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Walking on the mind 2007년부터 힙합을 시작했지만 이름 석자 제대로 새겨본 적 없다. 한두 번 마음이 크게 흔들렸지만 결국 난 다시 이 자리에 섰다. 연락 없던 당신이 굳이 전화 걸어 오지랖 떨어 풀리는 직성인 걸까. 이 바람 떠나 네 말은 그저 꼴까. 목끝까지 차오르는 단어 쳤다. 어쩔 수 없는 한국 사회 불가항력. 요즘 가장 센 것이 연배와 학력. 이 두 개가 네가 나보다 유일하게 난 점 그 외다 방점. 네 앞이나 잘 살펴. 이제와 자랑하긴 남사시려. 학창시절 몇 번의 쌈박질 전적. 그래도 그런 내가 찌질한 널 존중하는 건 지금 네가 아닌 예전 너의 열정. 네, 학력보다는 열정. 요즘 시대에 맞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외침들이 많네요. 네. 자, 우리 내부 여건 분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맨 먼저 무엇을 분석할 건가? 무엇, 어떤 역량. 예. 그리고 두 번째, 그 선택된 역량을 how, 어떻게 분석할 건데 이 두 가지 각각에 대한 방법이 역시 툴로 나와 있으니 이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밸류 체인부터 무슨 역량을 선택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주영 씨 오전반에 주영 씨는 한 기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한 표에 딱 그려놓은 그림이 있다면 좀 좋지 않겠어요? 눈에 딱 보기 쉽고 내가 어느 부서에서 일할지
고민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틀. 네, 그 틀이 바로 밸류 체인입니다. 가치 사슬이라고 여러분이 1학년 경영학 원론을 배우신 분이면 아마 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 기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크게 두 부류로 우선 나누면 지원 활동과 본원적 활동이 있습니다. 이 본원적 활동은 아주 본질적인 뭐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 제품별로 직접 연관해서 구분할 수 있는, 직관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이제 5개의 영역으로 구분했네요. 일종의 그 흐름, 부품에서 제품으로 형성돼서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의 흐름별로 5가지 활동이 있고요. 이 활동들을, 이 본원적인 활동들을 지원하는 활동이 지원 활동이다. 그래서 위에 있는 4가지 활동은 이 5가지 밑에 있는 본원적 활동 부서 사람들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가치라고 했을까요? 밸류를 왜 달았을까요? 주영씨. 밸류 체인.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밸류는 고객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9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생각을 갖고 하자. 특히 뭐에 주안점을 둬서 고객 가치를 생각하면서 각각 9개 영역 자기 분야의 일을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는 채용을 하고 직원들 교육을 하는데 고객 가치 지향적인 활동이 나오게끔 직원들에게 어떤 내용을 교육을 시킬까?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거죠. 전부 다 가치에 집중, 외부에 있는 고객 가치에 집중해서 일을 하면 그런 회사들의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유는 넓이가 어때요? 더 넓어지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고객 가치 사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 9가지 영역 중에 여러분이 이 브랜드, 이 제품이 가장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현재 성공을 더 높이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분석해야 될 역량은 무엇일까? 또는 약점으로 강화를 해야 될 단점이 무엇일까? 이 9개 영역을 보면서 선정하시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환경 요소들에서 선정된 미래에 도래할 그런 내용들을 살펴본 다음에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제품과 관련돼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강화를 해야 될 강점과 약점이 뭐가 있을까? 그 역량 부분, 우리 내부의 역량 부분을 앞서 말한 9개 영역의 밸류 체인을 갖고 살펴보셔도 좋고 아니면 실제 여러분이 기획안을 작성하신다 그러면 이 참조 자료를 갖고 폭넓게 보면서 어떤 요소들을 좀 써야겠다 이렇게 선택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도 역시 앞선 참조 자료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R&D부터 마케팅, 인사관리, 영업, 구매 앞서는 9개 영역과 좀 약간 유사한 그런 영역인데 여기선 8가지로 구성해서 각각 여러분이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 본 거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선 밸류 체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은 자, 우리 내부에 이 해당 제품과 관련돼서 약점과 강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원이나 역량 부분을 선택했어요. 그럼 이 선택된 부분을 갖고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할 건지 하우에 대한 툴로서 브리오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정된 그 역량, 자원을 갖고 이제 결국 나중에 우리 스와트 분석 그 4사분면 표에 보면 강점과 약점에 해당되는 그 셀에다가 이제 적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과연 그 해당 역량이 얼마나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지, 강점인지, 얼마나 약점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쓰는 4가지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해당 제품이 성공하는데 얼마나 그 중요한 가치가 있느냐, 그 해당 역량이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정성적인 판단을 토의를 하시면서 하거나 아니면 서로 점수지를 갖고 나름대로 5점 척도로 점수화해서 평균을 내기도 하고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rare, 얼마나 그 자원이나 역량이 우리 회사만 갖고 있는 희소한 아주 고귀한 그런 역량이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희소하다 그러면 경쟁업체에서 몰래 접근해서 그 기술이나 그 희소한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 그 연구진을 빼가는 뭐 그런 첨단 업계의 그런 일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경쟁사가 모방이 가능하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지만
경쟁사가 나중에 쉽게 빼갈 수 있는, 그래서 자기네들도 우리 제품과 같이 좋은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여지가, 노출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면 점수가 낮겠죠. 그건 약점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역량을 우리 조직이 얼마나 보유만 하지 않고 잘 실제로 활용하느냐, 이제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예, 이 네 가지를 갖고 이제 뒤에 표를 갖고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스와트 분석을 하는 팀이 5명이다. 그럼 5명이 우선 밸류 체인 같은 데서 선정된 핵심 역량, 자원을 맨 첫 번째 컬럼에 쭉 써놓고, 그 다음에 각각의, 지금 8가지 돼 있죠? 8가지 각각에 대해서 이제 불이어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뭐 3점 척도로 이렇게 해서 점수화해서 5명의 구성원이 각각 평균 점수를 갖고 합하게 되면 이제 최종 판가름이 나겠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테두리가 된 윗부분은 이제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온 그런 강점에 해당되는 역량이 되겠고, 밑에 있는 빨간색은 약점에 해당되는 역량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파란 부분은 스와트 분석 최종 결과물의 강점 부분에다가 기재를 하면 되겠죠. 예, 반대는 약점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빨간 테두리에 있는 부분을 가져다가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방법 2를 실제로 적용한 하나의 사례를 여러분이 작성 양식으로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개 쉽죠? 예, 이 절차대로 점수 매기고 판단해서 평균 점수 제일 높은 것 위주로, 또 역시 좀 상위에다 볼딩 해가면서 표시해주면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겠네요. 자, 어느덧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여건 분석을 다 마쳤네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다시 할까요? 여러분들은 외부 환경 요소별로, 내부 여건 분석 그 단계별로 슬라이드를 뭐 10페이지 내지 20페이지 정도 이렇게 분석을 각각 장표를 만든 다음에 최종 스와트 분석 결과표 한 장으로 요약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4사분면의 OS, TW 이런 셀에다가 각각 중심이 되는 가장 시급하고 임팩트가 높은, 발생 가능성 높은 이런 요소들 중심으로 각 셀에 한 5개 내지 7개 뭐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스와트 분석표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동석씨 오전반에 S는 뭐의 약자인가요? 영어로? 네, 정확한 답변을 얘기하셨네요. Strength. 우리말로 하면 내부 여건의 강점, 내부 역량의 강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W는 당연히 약점이 되겠죠? 네, Weakness.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Weakness. 위에 있는 O는 뭐의 약자인가요? 민재씨 오전반. 네, 민재씨는 지금 기회라고는 얘기했는데 영어로도 얘기를 하시네요. opportunities. 여러 가지 종류니까 복수니까 opportunities. 복수로까지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재현씨, 옆에 있는 T는 뭐의 약자일까요? 요거는 잘 이렇게 답변을 못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위협이라는 건 아는데 영어로 표현하려니까 좀 평소에 잘 안 쓰는 단어인가 봐요. 네, 맞추셨습니다. threat. 영어로 threat. 예, 읽어볼까요? 같이 threat. 자, opportunity. 다 같이 opportunity. 예, 좋습니다. 이 4가지의 스펠링은 정확히 아셔야 되겠고요. 자, 저는 여러분의 친절한 베프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실제 작성한다고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종류들을 참조 자료로 보내드립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weakness에 대한 참조 자료입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도 결국은 밸류 체인이라든지 제가 보내드린 참조 그 양식에 어딘가 해당되는 영역에서 이제 워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opportunity에 여러분이 참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T는 뭐의 약자라고 했을까요? 지수씨, T는 threat, 우리말로 위협, 네, 환경 중에 위협으로 다가올 그런 요소의 사례들을 또 참조 자료로 보시겠습니다. 최종적으로 4가지 셀로 구성된 스와트 분석표를 예시로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관심 제품에 대해서 스와트 분석표를 만들었다. 그럼 이 표로 완전히 끝나는 건 또 아니겠죠. 결국 이 장표 위에다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결론, 무엇을 또 앞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 시사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분석표를 보고 이제 여러분이 작성하는 게 가장 핵심되는 또 하나의 작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외부에 지금 기회 요소로 올 수 있는 현재로부터 미래에 지금 조만간 도래할 만한 기회 요소와 threat. 보세요. threat인데 threaten이라고 또 잘못 썼네요. 오타가 났습니다. threat라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두 기회와 위협에 대해서 우리 내부를 돌아보니 강점이 이런 게 있고 약점이 이런 게 있더라. 그러면 우리 내부의 여건인, 역량인 strength와 weakness를 어떻게 opportunity와 threat에 맞출까라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제시돼야 되는 게 일반적인 분석 방법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스와트 분석은 아직까지도 전 세계 대부분의 기업에서 적어도 분기별 내지 연말이면 내년을 생각하면서 분석하는 툴이다. 그리고 기업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한 번씩은 작성해보는 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범용적으로 인기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한 기업이나 한 제품이 처한 전체 여건을 외부와 내부 전체를 한눈에 표시하는 가장 임팩트 있고 심플한 표다. 여기서 보통 스와트 분석은 경영학 분석 툴이지 마케팅 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영 전체에서 뭐 경영진이나 비즈니스를 주로 기획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제 그런 표인데 우리 마케팅이라는 동네에서는 특정 제품 단위로 이제 우리는 기획안을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제품 차원의 스와트 분석을 이제 한다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인지적으로 보통 여러 가지 이제 변수를 생각을 한 번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변수를 이분법적으로 높다, 낮다, 뭐 이렇게 해서 2x2로 분석하는 이런 틀이 가장 우리 뇌가 이해하기 편한 그런 분석 툴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교과서에 경영학 교과서나 뭐 다른 이공대 쪽에서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2x2로 이렇게 네 가지 셀을 구성한 매트릭스 분석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도식화된 그림 같아요. 그리고 장점들이 집단지성을 하는데 아주 최적의 워크숍 툴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보니까 60년이나 됐군요. 스와트 분석이 나온 지 60년 동안 왜 이렇게 일관되게 지금까지도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지금 번지고 있는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툴이냐. 그만큼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분석하기 편하고 여기서 뽑아진 어떤 시사점이 임팩트 있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시나리오 대응이라고 있죠. 기업에서는 시나리오로 대응하는 그런 이제 체계가 대부분 다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코로나19가 앞으로 계속 간다. 아니면 3개월 이내에 이제 어느 정도 종료될 것이다. 낙관적인 시나리오부터 해서 비관적으로 해마다 앞으로 계속 겨울, 가을이면 나온다라는 뭐 그런 한 두세 가지의 그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이미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그래서 준비 없이 그냥 당할 수는 없겠죠, 이제는. 자, 그런 시나리오 대응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미래에 다가올 환경과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여건을 맞춰보면서 내가 강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약점은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준비 사항을 여기서 이제 대응 방안으로 수립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분석 방법이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스와트 분석을 직접 작성하실 때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크게 보면 외부에 있는 환경 요소는 주로 시점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주로 어디에 대한 내용을 주로 실으라 그랬죠? 네, 주로 미래. 전 미래만은 강조했지만 사실 일단 과거는 제끼고 환경 요소 중에 주의를 둘러보면서 현재도 포함돼야 되겠죠. 현재 시작해서 현재 뭔가 벌어지는 일들도 중요하다고 보면 현재도 포함해서 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에 이제 도래될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중기적으로 3년 내지 장기적으로 5년 정도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캐치해내야 됩니다. 자, 이런 미래에 대한 내용은 점장이도 아닌데 교수님,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미래는 현재 어딘가에 묻혀져 있다고 하죠. 이게 뭉뚱그려서 퉁쳐서 어딘가 있지 않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보일 뿐이지 흩어져 있지만 여러분이 다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유명한 그 미래학자들도 곳곳을 다니면서 현재 어딘가 묻혀져 있을, 현재 어딘가 흩어져 있는 그 싹들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미래를 봤으면, 외부 환경을 봤으면 내부의 역량,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내부의 어떤 자원, 이런 걸 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런 거는 이제 강점 아니면 약점으로 분류돼서 표시가 되는데, 내부의 역량은 사실은 현재 시점입니다. 요거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미래에 우리가 뭐 어떤 내부 역량을 이렇게 키우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 내부를 한번 펼쳐보자. 그랬을 때 강점이 이런 게 있고 약점이 이런 게 있다. 아까 말씀드린 밸류 체인이나 그런 부분에서 뽑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상태를 외부의 환경 요소에 이렇게 적응 내지 대응을 하겠다라는 어떤 반응, 그 보고안들이 이제 여기서 나와야 되겠죠. 자, 그게 바로 스와트 분석의 임팩트라는 겁니다. 실제로 스와트 분석을 하실 때 명심해야 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체로 기회 요인들, 좋은 일들은 생각보다 빨리 온다, 느리게 온다. 여러분 지나서 생각해 보면 어떻던가요? 여러분의 경험에 의해서 보면 대체로 좋은 일들은 네, 생각보다는 좀 천천히 온다 라고 하죠. LG의 스마트폰이 왜 지금 갤럭시와 격차가 있을까? 사실 처음에 잘 나갈 때 피처폰 시대에 두 회사는 뭐 큰 차이는 안 났는데, 당시에 LG전자에 컨설팅을 해준 외국계 회사 판단은 뭐 스와트 분석을 아마 했겠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은 거의 도래하지 않거나 와도 굉장히 천천히 올 것이다.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런 결과 보고서를 내고 LG전자는 사실 대응을 굉장히 늦게 했다는 게 굉장히 실기를 했다. 이런 평을 받고 있죠. 네. 그 다음 위협 요소는 생각보다, 여러분 나쁜 일들은 생각보다 어때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빨리 온다는 거죠. 웬만하면 준비하는 차원에서 좀 서두르는 감이 실수할 위험을 줄인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내부의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이나 자원을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할 때 강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과장되게 강점이라고 자만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좀 냉정하게 보자 그런 얘기죠. 내가 갖고 있는 걸 냉정하게 보면 사실 강점에 그렇게 강한 부분은 아니다. 근데 사업부나 그 제품 담당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위에 보고하는 그런 스와트 분석에서는 그 약점을 보다 좀 피하고 강점 위주로 이렇게 보고하고 싶은 이해관계나 그 욕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냉정하게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좋은 우리 강점은 냉정하게 판단하고 약점은 좀 관대한 관점에서 웬만하면 약점으로 판단해서 준비하는 차원에서 선정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스와트 분석과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 다 펼쳐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혼자 나중에 어떤 기획안을 작성하실 때 많이 쓰일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실제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어떤 양식이나 샘플, 참고 자료 이런 것도 나름 많이 준비해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1학년 때 경영학 원론을 배우신 분들 복습 차원에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도움이 좀 됐으면 각자 한번 조용히 네라고 좀 외쳐보시면 어떨까요?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네라고 외쳤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환경을 먼저 둘러본다 그랬죠? 항상 환경 보고 내 자신의 여지를 보라. 환경을 먼저 분석할 때 거시환경 분석 툴로 요소를 영문자 이니셜로 묶어본 거 뭐다? 황제씨 뭐라고 기억나시나요? 네, 좋습니다. 중세 질병, 전염병의 그 팬데믹을 일으킨 패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패스트. 같이 읽어봅시다. 패스트. 예,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뭐 이런 게 딱 영어로 요약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미시 환경을 보면 소비자를 먼저 볼 때 미시 환경은 뭡니까? 우리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매일 같이 접촉해야 되는 우리
기업이란 담벼락 부근에 이렇게 우리와 접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환경 요소로 보면 소비자, 경쟁사, 공급업체, 유통업체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고요. 소비자 분석은 우리가 특별하게 오늘 한 건 없고요. 다음 시간에 한다고 했습니다. 소비자 행동 이해 시간이라는 다음 주차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경쟁사에는 현재 경쟁사 분석한다. 그러면 제가 CSF라고 먼저 보여드렸는데 뭐의 약자일까요? 야, 경쟁사들을 현재 나와 경쟁하고 있는 우리 제품과 경쟁하고 있는 경쟁사들을 어떤 관점에서 본다? 비교해 본다? CSF. 은서씨, CSF는 뭐의 약자일까요? 우리말로? 그렇죠. 핵심 성공 요인이다. 그럼 영어로 어떻게 될까요? 핵심, critical, success, factor. 예, CSF라고 기업에서 많이들 사용하는 용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걸 갖고 현재 경쟁사를 분석하기도 하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 이 제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경쟁사는 넓게 봐야 된다. 즉, 이 제품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는 다 경쟁자로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 툴로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린 게 산업 매력도 분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 많이들 얘기하는 게 영어로 무슨 모델? Five Force 모델.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Five Force 모델. 그래서 네 가지, 현재 경쟁사 플러스 네 가지도 같이 봐야 된다. 이 네 가지 외부에 있는 부분들이 언제 우리가 경쟁할지도 모르게 되고 또는 지금 현재 생뚱맞은 업종의 어떤 제품이 우리 현재 제품과 경쟁이 될지도 모르는 대체 상품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Five Force 모델. 예, 좋습니다. Five Force 모델 하니까 대체 상품이라는 용어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본의 아니게 서버의 문제로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제 강의와 저라는 강사가 어느덧 경쟁사가 우리 산업기술대학 안에 있는 교수들 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이 마케팅으로 먹고 사는 강사들과 그 컨텐츠들이 조회수와 구독자 수로 어느덧 경쟁 지표로 비교가 되는 폭넓은 경쟁자로 부각이 됐다. 자, 이렇게 어느덧 세상은 어느 순간의 경쟁자는 생뚱맞은 사람, 또 폭넓은 경쟁자로 바뀐다는 시사점을 저는 지금 느끼네요. 외부 환경을 봤으면,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현재, 우리 내부의 어떤 역량이나 자원, 현재 갖추어지고 있는 역량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무엇을 선택할 건가? 자, 밸류 체인이라는 걸 얘기했죠? 우리말로 뭐라고 했죠? 가치 사슬. 네. 여기서 가치라면 고객 가치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9가지 활동들을 이제 한 표에다 그린 그런 분석 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9가지 활동에 각각 종사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내부에 있지만 바깥에 있는 고객 가치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업무를 좀 더 고객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되는 회사. 그런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고 성과를 내는 회사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케팅 활동은 마케팅 부서원만의 일은 아니다. 전 사원이 마케팅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즉, 전 사원이 고객 가치를 보면서 자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분석할까? 브리오 분석이라고 했죠? 브리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브리오. 브리오의 뜻은 그 역량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희소한가, rare. 그 다음에 I는 imitable. 얼마나 경쟁사들이 그걸 따라쟁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자원이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면서 평가하는 그런 방법이 내부 여건 분석이다. 자, 모든 과정을 이제 마쳤습니다. 과제를 소개할 시간이 됐네요. 조금 불편하시죠? 네, 다음 주에도 과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자, 스와트 분석은 여러분이 대학을 마치고 나가면 개인 사업을 하건 취직을 하건 일생을 피할 수 없는 다 해봐야 되는 분석 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는 거, 안 해보는 거 차이는 극명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시면서 복습하시는 차원에서. 자, 주제는 우리 학교의 스와트 분석입니다. 총장님 바뀌시고 아마 이미 기획이나 학교 운영을 하시는 어떤 분들은 총장님께
올해 우리 학교에 스와트 분석을 당연히 올리셨을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한번 주체가 돼서 작성을 해보시는 걸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우리 KPU의 스와트 분석. 자, 노래는 작년 9월 25일 테크노 페스티벌에 초대된 유나의 혜성입니다. 엔딩 곡이죠? 네. 자, 곡을 들으시면서 우리 학교의 스와트 분석 어떻게 할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학의 공급업체는 누굴까요? 우리 대학의 원재료나 부품, 설비를 제공해주는, 예, 일선 고등학교 선생님이나 고등학교 또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되겠죠? 예, 그분들로부터 우리는 여러분들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을 제공하고, 우리 회사, 우리 대학에서는 결국 고객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을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이 사회, 회사도 좋고요. 여러 가지 부류의 여러분들이 진출할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올해 내지 내년 이후 도래될 환경들을 중요한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그 중에 발생 가능성이 높다, 발생되면 임팩트가 높다는 판단을 갖고 한번 5가지씩을 각각 선정해 보시는 겁니다. 기회와 위협 요소. 지금 밑줄은 4개가 있지만 아래 위로 적을 영역은 5칸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부 강약점도 역시 5가지로 각각 적어서 지금까지 과제 제출하는 방식 그대로 네이버 메일로, 메일 제목은 반드시 오후 아니면 저녁반으로 시작해서 이름 적어주시고 첨부만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역시 피드백을 해서 이후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베프 전유현 교수의 친절은 끝이 없죠? 여러분 과제 수행하는데 예전에 어떤 대학의 실제 스와트 분석 사례 표까지 검색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립니다. 한번 참조해 보시는 자료로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차에 걸쳐서 보내주신 과제는 제가 다음 주 초까지 한 90여 분에게 개인 이메일로 바로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피드백을 해서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 수업은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 사회생활 하실 때. 네, 그런 내용 위주로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완전 모든 콘텐츠와 경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좀 많이 쓰곤 하는데 부족한 점 많을 겁니다. 자, 코로나 19라는 블랙스완 때문에 요새 난생 처음 겪는 불편, 고민들 저만 있는 거 아니겠죠? 하지만 걱정이라는 건 흔들의자와 같다고 하네요. 계속 움직이긴 하는데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는. 제가 요새 문득 느낀 건데 이 살다가 고난을 만나면 극복하려고 하는 것보다 버티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을 버틸 때 가장 어려운 건 막연함이겠죠. 지금 20대를 거치는 여러분도 역시 그 막연함이 가장 힘들다고 저는 바라봅니다. 현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우리가 배운 외부 환경의 막연함 속에서 버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나 주제를 아는 거 아닌가요? 나에 대한 정확한 파악, 오늘 배운 내부 여건 말이죠. 자, 저는 어떤 일을 하거나 결정할 때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자문하곤 합니다. 그것도 40대부터 그런 습관이 붙었는데 여러분 나이 때부터 했으면 더 성공했을 텐데 라는 후회 있습니다.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왜 하는지 모르는 경우 많고 이런 상황에서는 막연함이 더 커지는, 그리고 버티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일을 왜 하는지 구체적 답이 나온다면 막연함에 대한 면역력 역시 강해지겠죠? 태주씨, 지우씨, 이번 주말에는 나가서
벚꽃도 한번 보심이 어떨까요? 네, 벚꽃쯤은 골치 아픕니다. 벚꽃의 꽃말은 뭐라고요? 중간고사라고 하죠. 벚꽃이 지기 전에 벚꽃 피면 좋은데 지면 중간고사가 시작된다는 그 벚꽃. 이번 주말 꼭 한번 나가서 보세요. 네, 여러분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다음 주 초까지 건강 유지하시고 벚꽃 한번 꼭 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안녕.